자, 이제 명제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명제를 찾고 명제인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죠. 그렇죠? 자, 1번 루트근은 유리수이다. 루트근은 유리수가 맞나요? 루트라는 기호가 있어서 유리수 무리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얘는 유리수죠. 그렇죠. 이 값 자체가 3이니까 유리수가 맞아요. 참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명제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참 거짓도 확인하랬으니까 요거는 앞에 참인 명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두 번째,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일단 키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기준을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대부분 명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보다 나를 기준으로 키가 크다라는 이 표현 여기까지는 사실은 명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많다라는 것, 많이 있다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참 애매할 수 있겠지만 많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얼마까지를 많다고 해야 되느냐, 하나만 커도 한 사람만 있어도 많다는 거냐 아니면 10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아직 애매모호하죠. 이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니까 얘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참이죠.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니까 한 각은 직각이겠죠. 90도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각은 사실 얘는 90도보다 다 작죠. 그렇죠. 그런데 90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참인 명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90일은 소수이다. 90일은 소수가 아니죠. 7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는 아닌 거니까 명제는 맞아요. 어떤 명제냐면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전체 집합 U가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조건제시법보다는 원소나열법이 나중에 문제 풀고 풀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은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것, 그게 진리집합이죠. 여기 보면 P라고 하는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이 만족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이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얘는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될 거고요. Q는 어떻게 될까요? Q는 인수분해를 좀 하면 x 빼기 2,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죠. 따라서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는 이 모든 거를 어디서 보고 있냐면 이렇게 이 전체 집합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Q는 2, 3, 4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자,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방금 풀었고요. Q도 풀었죠. 그러면 나피는 뭘까요? 나피라는 거는 P의 여집합을 의미하죠. 전체가 1부터 5까지니까 1, 3, 4, 5일 것이고 Q의 여집합은 1, 5. 낫 Q는 Q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여라.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가 가정이고 뒤에 결론이니까 역은 뒤집어 주면 어떻게 돼요? A씨하고 B씨가 같으면 A는 B다. 이게 이제 역이 될 거고요. 대우는 뒤집어서 각각을 부정해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씨하고 B씨가 다르면 A하고 B는 다르다. 이게 이제 대우겠죠. 이게 이제 1번이고요. 2번은 뭐 여러분들이 해도 특별히 될 것 같아요. 역은 순서만 바꾸는 거고 대우는 순서를 바꾸되 모두 부정해서 바꾸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이냐? 충분이냐 아니면 필요냐 아니면 충분하고도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보통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지는 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그게 이제 문제 풀기는 좋죠. 1번 같은 경우에는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진리집합 P라고 하면 P는 X를 원소로 갔는데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건인지 하려면 이제 P가 Q로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죠.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즉 P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지금 일단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풀면 포함 관계가 지금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를 주어로 잡으면 P는 뭔가를 받고 있죠. 받고 있다는 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쓰면 돼요. 마치 공식처럼 푼다고 한다면. 근데 뭐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풀겠지만 굳이 하나를 더 붙이자면 P라는 조건은 Q라는 조건을 말하는데 과연 충분한가 뭐 그런 이야기예요. 1보다 크다라는 거는 2보다 크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전제해 주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조건을 가지고 2보다 크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2보다 크다라는 그 말은 1보다 크다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2보다 크다는 거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려우면 그냥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로 보는 것도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자, 2번. 자, 2번은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건 정확하게 Q라는 조건과 일치하죠. 일치한다는 거는 화살표가 이리 가기도 되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보통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화살표를 하나 더 붙여서 보통을 쓰거든요. 보통 참거짓이 구분되지 않은 어떤 단순한 어떤 명제는 그냥 화살표 하나만 쓰는데 걔네들이 확실하게 참이거나 거짓이면 참인 경우에는 하나를 더 써서 기호상으로는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자, 기억. P면 P가 Q에 포함되느냐. 이 말은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겠네. 얘는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로 보면 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그렇죠? 이걸 또 그림으로 보면 Q 안에 P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말은 P하고 Q의 교집합은 P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렇죠? 자, 디귿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냐? 이거는 여기다 잠깐 그리면 전체집합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Q의 교집합. Q가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교집합은 어디냐면 여기. 여기죠. 얘가 공집합일 수는 있어요. 공집합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공집합이다라는 고 말할 수는 없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디귿은 아니죠. 틀렸죠. 자, 리을.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 이거는 뭐 집합 사이의 평험 관계를 보면 얘가 성립하면 여집합을 붙이면 이제 얘네들이 마치 부동으로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따라서 리을은 아니고요. 미음. P의 여집합과 그다음에 Q의 합집합은 U다. 이거는 오른쪽 그림에서 그냥 같이 보면 일단 지울게요. 여기를. P의 여집합은 여기죠. 여기하고 Q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 채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음은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 2개만 정답으로 하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6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모든 어떤 이런 표현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냐. 자, 일단 부정을 말해볼까요? 모두 다 성립하냐라는 거의 부정은 어떤, 즉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반대로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이제 부정을 해야겠네요.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 명제의 부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얘를 풀어보면 되죠. x제곱 더하기 x가 x 마이너스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이 식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어떤 실수가 있는 거죠. 이 어떤이라는 표현은 존재한다, 존재성을 보는 거거든요.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있으면 존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1번은 존재하니까 3이 되죠. 자,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2번의 부정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이 될 거고요. 실제로 얘를 풀어보면 X-4,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4. 일단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 두 번째 거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7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이건 1번만 그 1, 2, 3번 거의 비슷하니까 1번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A가 2이고 B가 3이면 A 더하기 B는 5다. 자, 먼저 역은 어떻게 됩니까? 역은 A 더하기 B가 5이면 A는 2, B는 3이다. 이게 역이죠. 그렇죠?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면 A는 2가 아니고 B는 3이 아니다. 이게 이제 대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참거짓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역. 자, 두 수를 더했을 때 5라고 해서 걔네들 각각을 A는 2, B는 3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되게 많죠. 그렇죠? 1, 4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5라고 해서 A는 2이고 B는 3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얘는 거짓이에요. 틀렸죠. X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거짓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면 A는 2가 아니고 B는 3이 아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명제하고 그거의 대우 명제는 동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참이고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어떤 명제도 참이 되는 거죠. 거짓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이 명제의 참거짓을 볼 건데 수학적으로 어떤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뭐가 아니다 이런 형태의 참거짓을 말하는 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면 A는 2가 아니고 B는 3이 아니다. 그러면 조사할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랬으니까 5가 아닌 모든 숫자에 대해서 A가 2가 아니고 B가 3이 아닌 걸 다 매칭시켜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이런 형태의 이렇게 아니다 이런 형태는 직접 증명하기는 가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대우명제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본래 명제를 원래 명제를 제가 증명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실 요 명제하고 얘가 동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얘를 봐도 돼요. A가 2이고 B가 3이면 A 더하기 B는 5다. 너무 깔끔하게 참이잖아요. 얘도 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우를 증명하라고 해서 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해서 대우라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대한 참인 명제.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죠. 전체 집합 안에서 조건을 보는 거니까 자, P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하면 P는 1, 2, 4, 8일 거고요. Q는 4, 8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P가 Q를 포함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네요. Q이면 P다. 얘가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은 우리가 참이다라고 찾아낸 이 명제의 역이니까. 역은 뭐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 있으니까 얘는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니은은 맞았죠. 자, 디귿은 어떨까요? 지금 얘가 참인데 보통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는 참이거든요. 얘는 참이에요. 근데 얘는 참이라고 볼 수 없죠. 물론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쨌든 얘는 항상 참은 아니에요. 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근데 미음은 맞죠. 따라서 니은과 미음이 항상 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번. 다음 네모 안에 충분, 필요 충분 얘네들을 알맞은 말 써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실수 A, B에 대하여 자, 왼쪽에 있는 요 조건을 P라고 할 거고요. 얘를 Q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에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A, B를 실수라는 전제 하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P이면 Q이다. 이건 맞나요? 즉 A가 0이고 B가 0이면 A 더하기 B 루트 2는 0이다. 이거는 맞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Q이면 P다가 맞나요?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 B 모두 다 0인가요? 이거는 금방 얼핏 보면 0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실수란 조건 하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거나 B가 0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 둘 다 0인 거 말고 또 있거든요.
얘가 0인 것들 중에서 B를 루트 2, A를 마이너스 2, 요 정도로 잡아도 발레가 되죠. 이게 이제 발레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즉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는 지금 이제 왼쪽이 얘가 P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보면 되죠. P가 뭔가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2번.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은 A 빼기 B가 A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없다. 이 말은 어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2번을 풀면 요거거든요. 이게 없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요것과 A 빼기 B가 A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A 빼기 B라는 건 뭡니까? A 빼기 B는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있는 B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빼는 거죠. 뺐는데 이게 A가 되었다는 거는 아무것도 못 뺐다는 거예요. 겹쳐지는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얘하고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거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3번.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포함 관계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직사각형을 포함하죠.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요. 따라서 얘가 뭔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게 명제 문제가 상당히 좀 일반 계산 문제보다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막 글자들을 보고 해석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니까.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P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참이냐면 이거 제가 가끔 풀 때 좀 실수하거든요. 얘를 보통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보내니까 이 문제 흐름상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그 다음 이제 대우를 찾을 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참이죠. 따라서 낫P는 낫Q도 참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 Q는 P에 기한 충분, 이건 맞죠. Q가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니은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 이건 아니죠. 그렇죠. 낫P는 낫P가 여기 있죠. 낫P가 낫Q한테 주고 있으니까 낫P는 낫Q에 기한 충분 조건이죠. 따라서 리을 맞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은 낫Q가 주어져. 그러니까 이 낫Q는 받고 있죠. 필요 조건이네요. 따라서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자, 11번. 여기부터 이제 계산이네요. 자, 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자, 이 문제는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을 하는 거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이게 를 2로 나눈 거는 걔네들의 기하평균인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전제하에 푸는 거냐면 A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 요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를 전제하고 바로 풀면, 그러면 이 문제는 보는 순간 이게 산술기하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으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술계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산술계를 쓰는데 얘랑 이걸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곱해야 되는데 곱했을 때 그 값이 상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A-1이 있으니까 이 왼쪽도 A-1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A-1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런데 이 식은 처음에 주어진 식과는 다르죠.
어디에서 다르냐면 8이 마이너스 1과 곱해졌을 때 이 마이너스 8이 없던 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8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8에 a 빼기 1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2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일단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산술기하 쓸 수 있어요. 이거 하나는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원래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 이야기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2배의 루트 ab. 그러면 얘는 2배의 루트 8의 a-1 곱하기 a-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맞죠. 근데 나는 사실 얘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양변은 똑같이 8을 더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오른쪽 우변은 2배의 약분되죠. 루트 16이니까 4가 남네요. 따라서 8 플러스 8이니까 16.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는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지가 가장 작아봤자 16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니까 최소값이 16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때에는 이 등호가 되는 경우는 별도로 보통 많이 찾아줘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이 등호는 산술기하로 사용됐던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즉 8의 a-1과 a-1분의 2가 같을 때 성립을 하죠. 그러면 a-1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언제 같냐면 a-1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그럼 a는 2분의 3이거나 또는 a는 2분의 1이거나. 그렇죠? 근데 처음에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을 줬으니까 얘는 아니죠. 따라서 a가 2분의 3일 때 그때가 최소가 되고 그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귀류법을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귀류법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해서 막 정리하다 보면 가정하고 뭔가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모순이 왜 생겼냐면 결국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면 Q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낙규를 쭉 해서 이제 이걸 막 뭔가 찾아가거든요. 찾아갔는데 모순이 하나 생겨요. 문제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왜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다시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동치관계 따라서 역으로 추적해 갔더니 여기에서 잘못됐구나.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겼구나. 그렇다면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풀이하는 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죠. 그렇죠?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결론을 부정할 건데, 결론은 n이 3의 배수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가정.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n이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든지, 두 번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n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자, 일단 이미 가정은 전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실제로 n제곱을 계산해 보는 거죠. 9k제곱 6k 플러스 1. 그런데 얘는 3으로 묶어내 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이건 가정하고 안 맞거든요.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n이 3의 배수라는 걸 증명할 건데, 결론을 부정했더니 n제곱도 가정도 부정이 돼버리죠. 따라서 모순이 생겼어요.
마찬가지 두 번째, 이 n제곱을 계산하면 9k제곱 빼기 더하기 12k 더하기 4니까 요거 4를 3 더하기 1로 풀어주면 3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더하기 1. 얘도 마찬가지로 모순 나오죠. 그렇죠. 가정은 참이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간 건데 가정도 모순이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추적을 쭉 해서 가봤더니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걸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즉 n은 3의 배수이다. 이제 이 명제가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율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번입니다.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부등식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등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코시 슈바르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주 나오는, 아까 우리 산술기하처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억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즉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거죠. 우리 부등식의 증명,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A에서 B를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쫙 계산해 봤을 때 얘가 0보다 큰지 이만 확인하면 되죠. 물론 등호가 붙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부등식의 증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얘를 증명할 건데 좌변에서 우변을 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얘가 나중에 쩍쩍쩍쩍 가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개를 해야겠죠.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에서 이제 이걸 제곱한 걸 빼는 거니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죠.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러면 요거랑 얘만 남죠. 그런데 이거 잘 보면 a제곱 y제곱 이 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니까 얘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어떤 실수에서는 어떤 수의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은 증명이 돼요.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등호는 ay하고 bx가 같을 때죠. 이 안에 딱 보이잖아요. 얘가 0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 끝났고요. 두 번째,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가 9일 때 뭘 구하는 겁니까? 3x 더하기 4y. 요거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죠.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 x제곱 y제곱이 9니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얘는 있는 거예요. 얘가 없는 거죠. a제곱 b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a를 3이라고 볼 거고요. b를 4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y제곱 얘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a를 3, b를 4라고 두면 9 더하기 16에 그 다음에 얘는 9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3x 4y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좌변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25에다 9 곱하는 거니까 5, 3, 15. 이 15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이게 뭘 구하는 거죠?
최대값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좌변 우변 좀 바꿔서 쓸게요. 3x 플러스 4y의 제곱은 1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나는 3x 플러스 4y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15보단 크거나 같고 15보단 작거나 같다. 그렇죠. 따라서 최대값은 1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등호는 아까 위에서 ay하고 bx가 같을 때, ay가 bx가 같을 때, ay는 a가 3이니까 3y하고 그 다음에 4x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값이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x, y 값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라고 줬으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하면 x와 y 값이 나오겠죠. x는 4분의 3y죠. 그렇죠? 그러면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16분의 9 y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니까 16분의 25 y제곱이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y제곱은 25분의 16 곱하기 9 맞죠? 그러면 5분의 15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에요. 5분의 15 맞나요? 5분의 15가 아니죠. 뭐가 잘못됐네요. 분모는 5의 제곱이고 4하고 3이니까 12의 제곱인가요? 12의 제곱. 네. 다시 5분의 12의 제곱.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0이죠. 5분의 12하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12.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는 음수 쪽일 거예요. 등호가 성립하는 게 이거니까. 그럼 x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5분의 12를 대입하면 5분의 9가 되나요? 그렇죠. 5분의 9네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죠. 근데 저는 지금 오른쪽 이 부분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언제 최대가 나오냐면 요때 최대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서 이제 최소가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는 최대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라고만 했으니까 x, y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뭐 이거는 뭐 체크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체크하는 걸 습관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